제가 구룡포라는 시골 여상을 나왔어요. 책을 둘이 막 팔러 다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책도 안 팔린 거. 그래서 입사를 우여곡절 끝에 하겠다. 아니면 구룡포 가가지고 오징어 기 땡겨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기획팀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시리에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스타일리스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어린 시절인데 세상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창업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했고 이런 능력을 있지만 네. 예전에는 그 소속이 있으시니까 네. 아 그런 전문가인가 보다 할 텐데 이제 나오면 소쿠리 던지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던지고. 인정받기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어떻게 또 소상공인들은 돈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무형의 가치인 것이라 증명하기도 되게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 소상공인 쪽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매출을 10배나 올렸는데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해주면은 저는 돈은 당연히 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돈은 그대로 들어온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 거를 밥 먹고는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비싼 밥 드시나 보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컨설팅비를 책정을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무료로 해줄 수 없지. 저도 그렇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을 때였고 진열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투성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는 본인이 고객에게 빨리 물건을 찾아주는 이런 진열법이었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그 고객은 보기가 다 불편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편한 대로 다 물건을 그냥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가 생겨버린 거죠. 고객이 집기에 너무 편하게, 너무 보기 좋게. 뭐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안을 하게 되죠. 역으로 소상공인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고 국내에 이런 전문가가 몇 명이 존재하니 이분들에게 적은 비용이라도 드리고 소상공인들은 1년에 몇 회를 받을 수 있게끔 자부담 얼마,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하는 거 얼마 해서 하면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통시장 특별법이 그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항목 안에 이게 들어가면서 제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7년 동안 다니면서 소상공인 점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우와. 네, 한 2,000여 개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였냐면 대통령상 수상을 했어요. 그 시장, 어떤 시장이었냐면 부산 전자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시장 전체 건물에 단전이 된 거예요. 단전이 내일 모레 단전이 돈을 못 내서 단전된 거예요? 네, 단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 전통시장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다 희망이 없는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컴컴해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이거 뭐지 했더니 박스를 집집마다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왜 박스를 쌓아놨냐 했더니 우리 집에 들어온 고객이 옆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엄마야. 그래서 여기에 물건이 들어있냐 하니까 빈 박스래요. 엄마야. 그래서 몇몇 그 상인분들이 옛날 마케팅 법을 쓰시는 거예요. 2006년도에.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상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회장님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일단은 그럼 상인회의 우호적인 12명 교육을 받고 그 집 12개 점포를 하루에 2개씩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빈 박스를 다 치웠어요.
그래서 특히 입구에 있는 점포를 빅박스를 다 치우고 그러니까 입구에서 전체가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고객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치운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딱 서 있으면 옆집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그전에는 옆집에서 뭐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로 불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벽을 허물고 나가지고 이제 12명이 똘똘 뭉쳐서 청소도 하고 위치도 조정하고 막 진열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10명이 그럼 우리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벽을 허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상인들끼리 세상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았더니 장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는 거는 몇 호에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몇 호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니까 둘은 완전 친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게 해서 서서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시장은 아주 잘 되지는 않지만 잘 하고 있는 시장이고 2007년도에 이제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대단하네요. 근데 연우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하면서 힘든 것도 힘드시겠지만 이제 보람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백화점 사장을 꿈으로 실적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과 한 가정이 내가 가진 이 진짜 보잘것없는 이 지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제 이런 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기류의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인생을 정말 옹골차게 사시는 그 시장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마음이 넓으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서 매출을 올렸던 이야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되게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사를 이제 한 거 웨딩샵인데 제 웨딩샵은 되게 특이한 웨딩샵이에요. 삼청동에 있었고 한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스드메를 탈피하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큰 포부로 5년을 일을 했는데 그때 진짜 장사라는 걸 해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디 가도 무시를 당하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가게를 하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우선 깔고 보는 것.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뭐 제 학벌이 나온다거나 제 과거에 뭔가 이력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알았을 때 달라지는 고객들. 자영업자들이 이런 시선을 감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저는 장사가 수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른 게 없다. 뭐 명상이고 뭐고 다 그냥 이 장사를 오래 버티시고 5년, 10년, 20년을 그 한 곳에서 장사를 하신다는 그 분들은 대단한 내공의 사람들이다.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간다는 거는 이제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살아남았다는 거는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가 존중받고 사랑받으려면 그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난 자영업 사장님들은 다들 그런 마음을 했어요. 왜 이 제품 만들었냐고 물으면은 우리 애기가 아토피가 있는데 이걸 먹고 나았는데 다른 애기도 이렇게 나았으면 좋겠으니 본인만 알아. 이렇게 좋은 스토리를.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잘 시각화시켜줄 때 정말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점포가 존중받고 오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앞집이 100년 된 가게예요. 옆집이 200년 됐어요. 뒷집이 1000년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 가게를 여는 젊은 친구들이 100년, 200년, 1000년이야. 그럼 나는 한 300년쯤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 일의 시작에
깊이와 관점이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요즘은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젊은 자영업자가 어쨌든 대기업이 돼요. 중견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되고, 삼성도 국수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작은 씨앗인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는 그런 가게들이 작은 골목에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와. 그거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세계 일주를 왜 가기로 결정을 하셨고 1년 동안 지속하시면서 어떠셨는지가 정말. 제가 2006년도에 창업을 하고 2012년도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한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를 어떤 상인을 만나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다르게 해야 한다. 네, 지하상가 상인이었는데 근데 네. 이미 지하상가는 망해가는 상가였고 이제 이미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상가로 옮겼어요. 근데 그분은 지하에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셨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가 지하에 너무 오래 있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몰랐대요. 열심히만 했대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다음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때 제가 시장에서 막 열심히 소상공인을 돕는데도 그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네. 시장이라는 곳이 이제 그 유통의 흐름에서 아웃사이더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점포도 너무 트렌드가 빨라서 다 바뀌고 100년, 200년 살아남은 기업, 점포, 시장, 브랜드, 사람들은 어떤 철학으로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라 이 근본 뿌리, 씨앗이 어떻게 됐길래 얘네들은 1000년 이상 살아남았나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7년 전부터 이제 오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디자인이라는 게 매번 시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건가? 왜 100년 된 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만들면 100년 된 디자인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여행을 남편이랑 1년 동안 떠나게 된 거죠. 배울 만한 곳을 가자 해서 이제 거기 도착하면 너네들 어느 시장 가냐? 너네 동네에서 진짜 오래된 식당이 어디냐? 아직도 사랑받는 데가 어디냐? 이제 그런 데를 물어보면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가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는 옳다라고 한 게 그 나라에 가서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 되게 이제 종교적으로 좀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환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팔도 그렇고 네, 그런 나라였는데 물건을 만약 이걸 한 개를 사요. 그럼 1000원이에요. 네. 근데 2개 사면 2,500원인 거예요. 오.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같으면 2개 사면 1,800원에 주는데 그쵸? 깎아줘야지. 많이 사주니까. 그쵸? 너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2개를 사가지고 너는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냐고. 엄마야. 어느 나라에서요? 네팔. 네팔. 아까 제가 네팔 갔다고 딱 맞췄잖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고가 완전히 이렇게 팍 확장되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이 팍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여행이라는 게 나의 한계를 알고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걸 가고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데 네. 어떤 책이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 소 사장이 만난 사람들의 공식 질문이죠. 네네네. 당신의 인생책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가장 좋게 읽었던 책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 네. 철학책인데 네.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백화점에서 하는 공식을 알려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이해하니까 이 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있잖아, 너 정말 좋은 제품 만들었지, 그러려면 요거 조금 더 해봐. 이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고 그런 글이 나오게 되니까 진짜 폭발적으로 사랑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미한 수업. 네네네.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윤광준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 네. 사진작가예요. 근데 모든 화면을
아름답게 보는, 정말 안 좋은 데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놀란 법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이 어떤 호텔을 갔대요. 근데 호텔에서 이제 2층에서 내려다보는데 로비를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게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에 내가 사람을 담고 마음을 다 담으면은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너무 좋은 게 원칙이라는 책. 원칙? 네, 원칙. 네.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모든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의뢰가 와도 제가 이렇게 원칙 정해놓은 대로 강의를 해요. 내가 한 달에 5개 하겠다 그러면 6번째 온 강의는 그 달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약 위주로 이제 일을 잡는다 하면 그 날짜에 다른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와도 선약이 우선이니까 선약인 분과 미팅을 하게 되죠. 만나거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 원칙을 정해놓으면 인생이 되게 단순해져요. 자기가 누군지, 인생을 어떤 무늬를, 그러니까 어떤 원칙으로 어떤 무늬를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책이 그런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읽어볼게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그쪽 VMD 그쪽 방면은 워낙 전문가시고 또 채널 이랑주TV 가보시면 좋은 내용의 그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사실 박사님의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거가 저는 되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잘 담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그리고 계속 나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맞아요. 부족해요. 그냥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게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실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행복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면 그것만큼 더 성공하는 삶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랑주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이랑주 TV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꼬꼬마 유튜버예요.